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마스터카드가 부랴부랴 탑승했던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안 좋았던 매크로 상황부터 짧게 보고 넘어가시면요.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어젯밤에 피해 복수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요. 미국 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1.8% 정도 떨어졌었는데요. 바로 이분이 모지타바 하메네이라는 예전 하메네이의 아들인데요. 사실 이분이 지금 다리도 부러졌고 머리랑 얼굴 쪽도 부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되지 않았고요. 이제 여성 대변인을 통해서 했던 발언들인데 자, 그런 것들이 어젯밤에 보셨던 그런 뉴스들입니다. 피해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이제 초등학교 공습으로 이제 죽었던 이란의 초등학생들 한 175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게 미군의 실수다라기보다는 업데이트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초등학교로 썼던 부지가 예전에는 군대로 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로 바뀐 이후에 이제 미군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란 신임 지도자는 완전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지역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끝까지 막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참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어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여기 보시면 작년부터 쭉쭉쭉 떨어졌었거든요.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32% 이상 올라가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셨을까요?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6년도 12월 달 연준 미팅에서 지금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12월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확률이 무려 46.8%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올해 한 번도 금리 인하 안 한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은 나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하니까 금리 인하가 저 멀리 이제 가버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하나 기특한 거는 이미 크게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쟁한 이후에 그냥 자기 혼자 스멀스멀 비트코인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대견한데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는 게 참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10월 10일부터요. 정말 심하게 많이 떨어지긴 했었죠. 쭉쭉 떨어졌는데 적어도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란 전쟁 이후로는, 그러니까 전쟁 당일에도 한 1.5%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6%, 7%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다른 자산들은 다 떨어지는데 오히려 오르고 심지어 버티고 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자산과 비교를 하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2월 말에 전쟁이 났던 그 시기부터 제가 비트코인과 금과 나스닥과 코스피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 비트코인은요, 한 5.7% 정도 올라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오르는 자체가 좀 신기한 노릇이죠.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금과 나스닥이 좀 재미없는 횡보,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금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억울하지도 않는데, 나스닥은 그냥 원래부터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워낙 재미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난 이후로 이제 마이너스 12%, 13%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좀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재미없을 법하고 나스닥은 22년, 23년, 24년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갈 법하고 그리고 코스피는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가장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이상한 차트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버틴다는 건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테더가 샀는지 투애니언 캐피털이 샀는지 어떤 기관이 샀는지 나중에 이제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훨씬 많다. 화력도 훨씬 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지지를 하고 심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못 느끼긴 하지만
물밑에서 벌어지는 뭔가 좋은 일, 심지어 경쟁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스터카드 아시죠? 여기에서 좀 급발진, 좀 급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무려 85개나 되는 코인 회사와 결제 동맹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5개 기업과 결제 동맹을 맺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생활이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뭐가 좋은 거 있어?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코인 하면 우리가 기존에도 그렇고 현재도 생각하는 게 투자 자산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죠. 주식처럼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안 좋고 이런 건데요. 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재부터 미래까지 화폐로서의 기능, 돈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돈이라 하면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정말 이런 데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코인의 이름이 크립토 커런시입니다. 원래부터 화폐로 나왔는데 우리가 안 쓰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마스터카드를 받아주는 전 세계 매장, 뭐 수만 개, 수십만 개에서 이제는 마스터카드를 꽂으면 거기에서 코인이 결제가 되는, 그러니까 내 코인 지갑에서 코인을 채워 놓으면 그게 마스터카드를 꽂으면 이제 결제가 되고 실시간으로 정산이 되고 24시간 되고 송금이 되고 이런 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적진 않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고 과거에는 코인으로 결제한다? 일단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단은 업비트에서 팔아서 그거를 어디로 보내가지고 다시 뭐 결제를 한다든지 뭐 기다려야 한다든지, 그리고 가장 컸던 게 코인 결제 가능한 매장이 어딥니까? 그리고 어렵게 없는 데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코인 결제한다고 해서 꽂았는데 안 됩니다. 뭐가 에러가 나고 야, 이거 뭐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된다? 진짜 코인으로 마스터카드를 꽂으면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수수료 없고 실시간 전송되고 모든 뭐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써주고 그리고 전통 금융망이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이게 뭐 폰지 사기다 이런 게 아니라 마스터카드랑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신력까지 얻을 것이고, 야, 이게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마스터카드의 선택을 받았는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뭐 코인뿐만 아니라 뭐 결제 업체, 뭐 보안 업체, 뭐 커스터디 업체, 은행들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코인 쪽만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시면요. 코인들 뭐 앱토스다, 아발란체다, 캔톤이다, 뭐 리플, 솔라나 등등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엑셀라라는 브릿지 기능을 하는 이제 코인이 보이는데, 코인 쪽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산업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네모를 친 곳들은 우리가 대부분 아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어서 쳐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크로스리버 은행, 예전에 엑스머니와도 협업을 맺어서 굉장히 크립토 친화적인 뭐 리플 결제막 14년째, 15년째 쓰고 있는 회사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거 서클도 당연히 아실 거고,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거래소들인데요. 근데 있어야 될 것 같은 거래소 하나가 안 보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뭐 크립토닷컴, 제미나이는 알겠는데 코인베이스가 안 보이죠. 왜 코인베이스가 안 보일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마스터카드의 경쟁자인 비자와 동맹을 맺고 이미 열심히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의 경쟁자다 보니까, 비자의 경쟁자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여기에는 손을 안 잡아줬다. 잡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선발된 코인들을 한번 기능별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결제, 그리고 기관용. 기관들은요, 주로 이제 RWA를 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기관용 RWA,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쓰이는 뭐 브릿지나 네트워크 이런 쪽을 세 개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결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누구나 사용하고 쓰고 싶고 하는 이제 코인이 바로 솔라나 고속도로입니다. 싸고 빠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좀 느리고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립토 인프라로 활용이 된다면 결제는 솔라나가 좀 훨씬 앞서 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니까요. 그리고 폴리곤이 의외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RWA 쪽에서도 국채 쪽에서도 이제 블랙락의 선택을 받고 하고는 있는데 소액 결제 분야에서도 글로벌적으로 약 3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결제 아니라 소액은 폴리곤이 싸고 빠르니까 잘 퍼져나가고 있다. 뭐 인도나 뭐 아프리카 이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라이프라는 결제 회사에서 이제 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아마존을 쓰는 기업들이 폴리곤 고속도로를 나도 모르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플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 결제 쪽에 뭐 끝판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크로노스는 뭐 이제 트럼프 쪽이랑도 굉장히 친해지고 또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의 코인인데 최근에 업비트에도 스테이킹이 기능이 도입이 됐었잖아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빠른 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서 뭐 크로노스를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솔라나 폴리곤 리플은 좀 들고 있다. 이거 기관용 체인, 다른 말로 RWA에 이제 많이 특화된 코인들인데요. 왜 기관용은 이렇게 따로 빼놨냐면, 개미들과 다르게 기관들은 일단 규제도 튼실해야 되고, 커스터디는 잘 해줘, 뭐 KYC 인증은 잘 해줘, 뭐 여러 가지, 뭐 또 기업 맞춤형으로 뭐 손봐줘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발란체, 뭐 앱토스, 코스모스, 스프라, 뭐 풀럼까지 여기에 이제 랭킹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도 근데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는 치열한 이제 채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인프라 쪽, 요쪽이 조금 부진합니다. 일단은 뭐 레이어 2 브릿지는 이제 한 코인과 한 코인을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어주는 뭐 인터체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인프라 쪽 기업들이 BNB는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옵티미즘이나 엑셀라는 최근에 좀 악재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옵티미즘은 대표적인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였는데 악재가 있어서 최근에 가격이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뭐냐면 코인베이스에서요. 이제 베이스라는 토큰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베이스가 원래는 옵티미즘의 기술을 이렇게 차용해서 썼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버리겠다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옵티미즘 안 쓰고 앞으로는 베이스에서 개발한 자체 기술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수요가 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채택을 받았다고 좋아했다가 코인베이스가 안 쓴다고 하니까 가격이 쭉 떨어졌고 최근에도 보니까 그래서 전체 인원의 20%를 감원하고 있는 뭐 그런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다. 레이어 2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라도 약간은 비슷한 경우인데요. 작년 12월이었죠. 서클에서 엑셀라의 이제 회사만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좋으니까 회사는 쏙 이제 빼가면서 토큰은 안 가져갔다. 토큰은 안 가져가니까 야 이거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엑셀라도 당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이제 뭐 희망을 한번 드리자면 이제 새로운 그런 개발진이 다시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XRP를 코스테이킹 하자. 그러니까 XRP는 POS 코인이 아니니까 스테이킹을 할 수 없는데요. 엑셀라가 도와줘서 XRP를 맡기면 뭐 이자를 주는 그런 사업을 26년도 로드맵에 지금 포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넘어가면요. 그냥 XRP를 맡겨서 이자를 받는다가 아니라요. 원래는 스테이킹은 POS 검증, 즉 담보물을 맡기고 거기에서 검증을 해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주는 게 스테이킹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라도 POS 코인입니다. 그러면 POS를 검증을 할 때 스테이킹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를 맡기는 자산을 바로 엑셀라만 받는 게 맞겠죠. 우리 업비트, 이더리움을 맡길 때 뭐 비트코인을 맡겨놓고 뭐 이더리움 주세요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라만 담보로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엑셀라는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친구들과 달리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죠. 굳이 엑셀라를 뭐 POS를 맡겨가지고 검증을 해준 뭐 그런 요인을 찾기가 어려운 조금은 경쟁력이 낮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라는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담보량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엑셀라 말고 다른 것도 받아줄게. 우량 자산들 받아줄게. 그 중에 하나가 XRP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보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맡겨야 담보량이 늘어나야 이 네트워크가 보안성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이 엑셀라의 수수료도 뭐 예를 들면 톨게이트 비용이 같이 올라갈 거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셀라에서 26년도 로드맵에 일단 XRP랑 이더리움이랑 USDC까지는 이제 POS 검증을 할 때, 즉 엑셀라를 검증할 때 맡길 수 있는 담보 자산으로 이미 잡아주겠다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랑 수이랑 비트코인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 후보로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 이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넣어줘야, 그리고 이자를 주면, 특히나 XRP에는 굉장히 스테이킹 그 메리트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지금 다 호시탐탐 XRP 스테이킹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26년도에 이들이 그 로드맵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마스터카드로 돌아와서 지금 부랴부랴 하고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지금 뭐 엄청 거창한 걸 발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늦었고 경쟁에서도 지금 꽤나 밀려가고 있다. 왜냐하면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비자가요. 이 크립토 결제 시장의 무려 72%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안 쓰니까 모르는데요. 지금도 이미 크립토로 결제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72%를 비자가 차지했으니까 지금 나머지 28%를 놓고 마스터카드가 들어가기 위해서 분주히 뒤늦게나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서 뭐 85개 발표가 뭐 엄청난 친구들을 이제 발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늦었다. 그러니까 비자는요, 이미 코인베이스, 뭐 서클 이런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시장을 지금 주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압도적인 거래 볼륨, 뭐 월에 뭐 7억 달러 이상을 지금 비자 쪽에서 결제를 하고 있고, 특히나 퇴직연금이나 기관까지 연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는 지금 위기인 겁니다. 사실은 지금 너무 많이 늦었어요. 게다가 더 위기인 게 뭐냐면 한 이틀 전에 소개드렸지만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뭐 4월달 출시 예정이라고 하죠. 이 엑스머니와 비자가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마스터보단 비자가 더 많이 쓰이니까 동맹을 맺어서 튼튼한 지금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엑스머니가 비자랑 연계를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비자가 라이센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의 40개 주 이상에서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고요. 또 1만 개가 넘는 은행들과 비자는 협업, 이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엑스머니는 굳이 뭐 1만 개나 되는 은행들을 찾아가면서 뭐 계약 맺고 MOU 맺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비자의 네트워크를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으니까 비자도 좋고 엑스머니도 좋고 마스터카드만 더 뒤처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둘 간에도 결국에는 갈라설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X라는 이 머니는 초기에는 확장하는 데는 비자의 힘을 이제 빌려서 엄청나게 쭉쭉 나가겠죠. 왜냐하면 또 5억 명, 6억 명이나 되는 트위터 인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확장한 후에는 비자를 당연히 버릴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다 해먹는 슈퍼앱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자체 결제망, 자체 지갑을 쓸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리고 실제로 X가 추구하는 이제 롤 모델 중에 하나가 위챗이잖아요. 위챗이나 알리페이도 처음에는 이렇게 중국의 다른 카드망을 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체 결제망으로 쏙 바꿔버리는 뭐 이런 시도를 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체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물밑에서는 경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올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고속도로, 닳고 닿는 이 고속도로를 점유해야 이 수수료를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도 서로 간의 경쟁일 거고요. 또 X 또는 뭐 페이스북도 사실 이 슈퍼앱을 만들려고 하다가 예전에 좀 무너졌었죠.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런 슈퍼앱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또 기존의 송금 업체의 대가 그 중에 하나가 웨스트 유니언이죠. 이분들도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송금 그 다 뺏길 거 아니에요. 뭐 리플이나 스텔라나 이런 쪽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페이팔이나 코인베이스나 뭐 핀테크 기업들 많잖아요. 크립토 기업들. 이 친구들이 지금 다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제, 송금, 돈으로 쓰려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핵심은 이 네 군데가 전부 다 코인망을 써야만 된다. 뭐 쓰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최소한 자기 것도 쓰는데 너 것도 코인망도 써주는 이 하이브리드 형태로는 반드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안 쓰면 죽으니까, 도태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룹들이 이제 코인망을 쓸 가능성, 코인 고속도로를 쓸 가능성을 제가 한번 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가장 블록체인 사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좀 늦게 출발한 것도 있어 보이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낮고요. 이제 핀테크 결제 기업인 뭐 페이팔이다, 블록이다 이런 데는 당연히 블록체인 쓰겠죠. 그리고 슈퍼 앱들인 엑스나 위챗이나 알리페이 뭐 중간에서 높음. 결국은 이제 엑스도 결국은 크립토 고속도로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크립토 친화 은행이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리플 결제망을 이미 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송금 회사인 뭐 웨스트 유니언도 쓸 가능성이 높고 블록체인 결제 솔라나 리플 비트코인 등등은 그냥 이미 그 자체이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립토 결제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게 결제 분야만 지금 알아본 거예요. 결제 분야는 알겠어.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많이 쓰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알트코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제로 활용되는지 채택 여부를 봐야 된다. 채택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럼 이 기준이 뭘까요? 실활용이랑 뭐 채택되는 기준. 제가 볼 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ETF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요. 기관들이 사기 좋게 포장을 해놔야 결국은 크립토에 물이 들어올 때 기관들이 사기 좋거든요. 또는 뭐 국가들이라든지 뭐 연기금이나 전략 비축을 할 때도 ETF가 있고 없고는 제가 볼 땐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겠지만요. 두 번째 실활용 채택 여부는 RWA.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뭐 큰 흐름이니까 뭐 반드시 올 세상일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결제망, 결제 고속도로로도 막 빨리빨리 쓰여야 되는 이런 코인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세 개가 다 있으면 좋겠죠. ETF도 있고 RWA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뭐 국채든 주식이든 뭐든 아무튼 쓰이고 있는 블록체인들 그리고 결제에도 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개를 지금 다 갖춘 코인이요. 제가 현재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한 8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좀 나중에 이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3위 XRP, 4위 솔라나 여기까지는 그냥 4대 천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뭐 넘사벽이고 뭐 사라지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항상 이제 상승할 결국은 최고점을 뚫고 갈 코인들이라 보고요. 이제 5위부터 뭐 헤데라다, 뭐 체인링크다, 아발란체다, 폴카닷이다 해서 쭉쭉쭉 이런 이제 코인들이 줄을 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위주로 왜냐하면 세 개를 다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서 최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위로 갈수록 높겠죠. 그래서 이 ETF, RWA 결제 분야까지 모두 선택받은 코인들, 특히 비트 이더는 50% 이상 가져가세요. 4대 천왕은 80% 이상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지금은 뭐 처절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시더라도 결국은 최고점을 가뿐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